89쪽 피자. 89쪽. 사인 법칙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삼각형 ABC에서 sin A분의 A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2R과 같았고, 또 sin B분의 B도 2R과 같았고, sin C분의 C도 2R과 같았지. 즉 sin A분의 A 그리고 sin B분의 B 그리고 sin C분의 C의 값이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2배로 같지. 이걸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지. 맞지? 자,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그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사인 A분의 A가 2라지알이니까 A는 2라지알 사인 A랑 같지. 자, 또 사인 B분의 B가 2라지알이니까 B는 2라지알 사인 B랑 같고, 또 자, 사인 C분의 C가 2라지알이니까 C가 2라지알 사인 C랑 같지. 그치?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비를 구해보면 그 A 대 B 대 C는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랑 같이. 자, 2R만큼 약분시켜주면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은 거지.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세 각의 사인의 크기랑 같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 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인다고 했지? 마주보는 변의 길이랑 각의 크기를 알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A랑 스몰 a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요만큼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우선 뭘 구할 수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지? 자, 또 사인 A랑 스몰 a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스몰 b도 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연립해주면 사인 b도 계산할 수 있지. 또 자, 사인 c도 안다고 가정을 해주면 이렇게 연립해주면 스몰 c도 구할 수 있지. 이해되지? 사인 법칙은 주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랑 각의 크기를 알 때 많이 쓰인다. 자, 그리고 주로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을 때, 변에 대한 정보보다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을 때 쓴다고 했고, 또 뭐가 등장할 때? 외접원이 등장할 때도 많이 쓴다고 했지. 사인 법칙 자체에도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외접원이 등장할 때도 사인 법칙이 많이 활용된다. 오케이? 정리해볼까? 유정이 살짝 위험한데? 가게 일곱 직전도 아닌데? 이제 더운가? 가게 영하 14도인데 지금. 아침에 그 차 핸들 잡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손이 차가워가지고. 진짜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너무 아팠어 손이. 클리닝 할 사람 있나 그러면? 우리 말고? 또 있어? 없어? 범주 왜 안 해? 다음 국어. 태훈 쌤? 예. 자, 그러면 2번부터 볼까? 자,
삼각형 ABC에서 C 곱하기 사인 B 플러스 C의 값이 있네. 삼각형이니까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지. 그럼 B 플러스 C는 뭐랑 같다? 파이 마이너스 A랑 같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자 그러면 사인 B 플러스 C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지.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랑 같지. 따라서 C 곱하기 사인 A가 2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C 곱하기 사인 A의 값이 2일 때 A 곱하기 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사인 A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네. 일단 얘가 2지. 얘만 구하면 되네. A 사인 C. 자, 얘는 잘 봐봐. 사인 A는 뭐랑 같아? 2R분의 A. 증명 많이 하면 보인다고 했지. 2R분의 A랑 같지. 그럼 결국에는 2R분의 A 곱하기 C의 값이 2인 거지. 자, 근데 2R분의 C가 뭐랑 같아? 사인 C랑 같지.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A 곱하기 사인 C. 네? 그럼 얘도 2. 답이 얼마다? 4나 A 곱하기 사인 C랑 C 곱하기 사인 A의 값이 같았다. 되지?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면 다음 문제에서 다시 등장했을 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 B 곱하기 사인 C 요걸 활용해보면 얘는 뭐랑 같아? C 곱하기 사인 B라는 거지. 얘는 2R분의 C, 얘는 2R분의 B, 2R분의 BC, 2R분의 BC.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얻어가면 좋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조금만 눈여겨보면 잘 기억나. 자, 그 다음에 4번.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선분 AB 길이가 3루트 2. 자, 그리고 각 A가 105도. 자, 그리고 각 B가 45도. 더하면 몇 도? 150도. 여기 몇 도 그러면? 여기 30도지.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 점 P에 대해서 자, 사인 CAP분의 선분 C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사인 CAP분의 선분 C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 문제에서 말했듯이 또 삼각형 CAP에서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지. 맞아? 자, 삼각형 CAP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CAP분의 선분 CP 길이는 사인 30도 분의 선분 AP 길이랑 같지. 이해되는가?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는 거네. 자, 근데 지금 분모가 일정하지. 따라서 선분 AP 길이가 최소일 때 그 값이 최소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선분 AP 길이의 최소값이다. 자, 선분 BC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야? 그렇지. 이때지. P가 A에서 BC에 내릴 수선의 발일 때. 자, 그때 그럼 선분 AP 길이는 45도 1대1 대 루트 2지. 얼마다? 3이지. 요게 답이다.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이지. 최소값은 6이겠네. 오케이? 이거 만약에 이걸 식으로 쓴다고 했을 때 는 6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되는데 안 되지. 최소값이 6인 거잖아.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서술형에서 식으로 옮길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문제가 좀 다 중요해서 다 풀어줄게. 일단 5번, 6번까지는. 자, 5번.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자, 여기 45도, 여기 60도. 자, 더하면 또 105도. 여기 몇 도? 75도. 자, 선분 AB 길이가 2루트, 선분 AC 길이가 4. 자, 삼각형 ABC를 이용해서 사인 75도 계산하래. 자, 사인 75도 계산하래.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쓰라는 말이네.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75도분의 선분 BC 길이가 사인 60도분의 2루트 6과 같지. 사인 75도분의 선분 BC 길이가 사인 60도분의 2루트 6과 같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사인 75도지. 우리가 사인 60도 알고 있고 2루트 6 주어져. 그럼 누구만 구해주면 돼? 선분 BC 길이만 구해주면 되지. 이 선분 BC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사인 75도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럼 BC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예쁜 특수각 두 개가 있지. 뭐 한다? 이 특수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만 있어. 그래야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쓸 수가 있겠지. 자,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 얼마? 2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2지. 따라서 선분 BC 길이가 얼마다? 2루트 3 더하기 2다. 요거 계산해주면 사인 75도 나오지. 오케이? 항상 그 도형 문제 풀 때는 바로바로 막 적지 말고 먼저 방향을 잡고 풀어. 방향 안 잡고 풀면 도형 문제 특징이 뭐 각에 대한 정보 혹은 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지지. 이렇게 정보가 많이 주어지고 정보가 많이 주어진 상황에서 방향을 잡지 않고 풀면 이게 뭔가 더 헤매게 돼.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맞춰서 방향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거야. 항상. 알겠지? 바로바로 문제 풀면 안 돼. 그냥 이제 방향을 잡고 풀어. 그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리듯이. 자, 그 다음에 6번 12개 6번 중요하다. 자, 6번 문제 보면 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선분 AB랑 선분 BC 위의 점 D2에 대해서 자, 선분 AB 길이랑 선분 B 길이가 같고 자, 또 선분 CD 길이가 4이고 각 BC가 30도일 때 선분 BD 길이를 구하래. BD 길이. 자,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요 선분의 길이. 자, 얘도 방향을 잡고 푸는 거야.
자, 선분 BD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BD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크게 두 가지지. 첫 번째는 단순하게 BD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관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삼각형 BD나 또는 삼각형 BBC 또는 얘를 우회해서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선분의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선분 BA 길이에서 선분 AD 길이를 빼서 구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이 두 녀석 볼래? 이 두 녀석 이거 더하면 몇 도야? 이 둘이 더하면 90도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지. 자, 근데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가 또 있지. 이 둘. 이 둘도 더하면 몇 도? 90도. 이 둘이 더해서 90도인데 이 둘이 더해서도 90도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네. 얘도 얼마다? 알파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내가 요 삼각형 DBE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자,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알파분의 선분 B2의 길이가 사인 여기 몇 도? 120도지. 사인 120도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DB 길이랑 같지. 우리가 사인 120도는 알고 있잖아. 요 좌변만 잘 처리해주면 되지. 오케이? 자, 근데 사인 알파 얼마랑 같아? 요 직각삼각형에서 4분의 선분 AD 길이랑 같지. 이해돼? 뒷변분의 높이 4분의 AD. 돼? 근데 AD 길이랑 B 길이가 같잖아. 바꾼 되지. 네? 좌변이 얼마 나온다? 4 나오지. 따라서 선분 DB 길이는 4 곱하기 사인 120도지.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2루트 3이다. 오케이? 자, 다시 문제에서 선분 DB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두 가지다. DB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본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지. 두 번째는 우회해서 구하는 거야. 다이렉트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얘를 얻는 거지. 전체 선분의 길이 AB에서 선분 AD 길이를 빼서도 얘를 얻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 자, 이 둘이 더해서 90도인데 이 둘이 더해서도 90도지. 그럼 얘가 알파이면 얘도 알파랑 같지. 두 개의 삼각형이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맞아? 공통각이 하나 있잖아.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뭐 할 수 있게 돼? 연립할 수 있게 되지. 누구를 연결고리로? 이 알파를 연결고리로. 삼각형을 연립하기 위해서는 두 삼각형 간에 공통각이 있거나 공통변이 있어야 돼. 공통각이 있지. 알파를 이용해서 연립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삼각형 DBE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알파분의 선분 B 길이가 사인 120도분의 선분 DB 길이랑 같지. 자, 근데 사인 알파 이 직각삼각형에서 4분의 선분 AD 길이랑 같지. 오케이? 근데 선분 AD 길이랑 선분 B 길이가 같으니까 약분되네. 그래서 4가 나오고 선분 DB 길이가 4 곱하기 사인 120도다. 이해되니? 요걸 잘 봐야 돼. 이 둘이 더해서 90도, 이 둘이 더해서도 90도. 이 둘이 같다. 알파의 여행. 이 문제 제목. 알파의 여행.
각 옮겨 다니는 거 잘 찾아야 돼. 절묘하게 잘 옮겨 다녀야 돼. 알파가 여행함에 따라 두 삼각형 간에 공통각이 생기고 연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엄청난 거야 지금. 너 지금 졸려서 잘 모르겠지? 엄청난 거야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잘 못 느끼는 거 같네. 중요한 거. 내가 잘 그릴 수 있을지가 사실 좀 무섭거든. 자, 정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삼각형 PQR이 이렇게 대접해 있어. 자, 여기가 120도야.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각이 다 몇 도? 60도. 잘 봐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몇 도? 더해서 60도로 만들려고 했어. 120도 맞지? 이 안에 이런 삼각형 PQR이 대접해 있어. 알파랑 베타의 합이 120도지. 근데 더해서 120도 되는 관계가 또 있죠. 이 둘이 더해도 몇 도? 120도. 그럼 얘가 누구랑 같아? 알파랑 같아. 이 둘이 그럼 공통각 생기지. 뿐만 아니라 여기 60도잖아. 이거 그게 뭐야? 그냥 닮음이지. 네? 이런 거 잘 캐치해야 돼. 이거 잘 정리해놔. 엄청 중요하다. 다른 문제 풀 때도 적용할 만한 거리가 좀 많이 들어있어, 문제 안에. 정리. 이거 살짝 분위기가 3분의 1 자고 있는 느낌이야. 눈은 뜨고 있지만 살짝 수업하는데 약간 좀 신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와서 춤이라도 출 거야? 나와서? 그만 조금 바꿔. 뭐야, 찬스 언제 일어났어 갑자기? 그 다음에 9번 보시게. 9번도 중요하다. 자,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여기 60도, 여기 45도, 여기는 75도지.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각이지. 특수각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4. 자,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AB 길이를 구하라. 자, 또 봐봐. 방향 잡고 푸는 거야. 자, 선분 AB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이거 우리가 아까 푼 도구형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푼 삼각형이랑. 이게 몇 번이랑 똑같아? 5번이랑 똑같지. 자, 선분 AB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특수각 2개 주어져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이 특수각 2개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선분 AB 길이를 구하려면 선분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선분 CH 길이를 알거나 혹은 선분 AC 길이 혹은 선분 BC 길이를 알아야 되지.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세 변을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선분 BC 길이 뭐랑 같아?
2R 사인 60도라는 거지.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4니까 이거 8이잖아. 8 곱하기 사인 60도 4루트 3이지. 그럼 끝났지. 돌아가잖아. 1대 1대 루트 2. 여기 얼마? 루트 2분의 4루트 3. 이거 유리화 시켜주면 얼마지? 2루트 6이지. 그럼 여기도 2루트 6이지. 1대 루트 3, 2루트 2. 그럼 끝났지. 오케이? 방향을 잡고 푼다 이렇게. 무작정 푸는 게 아니야. 무작정 푸면 막 아무데나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더 볼까?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좀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방향을 잡고 풀어야 돼. 그럼 또 중학교 때 추억에 젖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들 갖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러면 더 안 보여. 이러면 이제 영영 문제를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향을 잡고 푼다. 방향을.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풀었나? 10번? 저번 시간에 10번 풀었나 안 풀었나? 안 풀었어? 저기 수요일, 아니 목토반은 풀었다고 해가지고. 자, 10번 보시게. 자,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내접 사각형이지.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 어떻게 되지? 마주보는 가게 크기 합이 180도. 그렇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지. 자, 지금 BAC가 25 들어가 있네. 자, 요만큼이 25도. 자, 그리고 각 DBC 여기가 20도래요. 자, 그리고 각 ACD 요만큼이 70도래. 자, 그리고 선분 AC 길이가 6루트이네. 자, 그때 선분 BD 길이를 계산하래. BD 길이.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요 선분의 길이. 오케이?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요런 삼각형을 관찰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삼각형을 관찰해도 좋을 것 같고 맞지?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조금 더 적용을 시켜보면 자, 요각이 20도지. 요각도 몇 도? 20도. 원주각의 크기 같잖아. 그럼 얘가 예쁜 특수각이 돼버리지. 그럼 요 삼각형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 번 더. 여기 70도지. 여기 몇 도? 원주각의 크기 같잖아. 여기 몇 도? 70도지. 세상에 몇 도야 여기? 90도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였다? 지름이었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다? 3루트 20. 여기서 멈춰야지. 자, 사인 법칙 써버리면 선분 BD 길이를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2R 사인 45도.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니까 6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답이 6이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부러 약간 자연스럽게 푸는 거 보여주려고 수업 준비를 더더욱 안 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는 거 보여주려고. 아니 뭐 3년인데 왜 그렇게 웃어? 기분 나쁘게. 자, 그 다음 이쪽은 좀 풀었던 것 같은데. 자,
21번 보시게. 21번. 자, 지금 봐봐. 이 그림 잘 볼래? BD가 되게 상당히 지름처럼 생겼지? 맞지? 그림 그릴 때는 지름이 아닌 것처럼 그려요. 그래야 안 헷갈려. 왜냐면 나도 모르게 지름처럼 풀고 있다니까. 지름처럼 그리면 경험담이야. 이제 문제 풀다가 집중력이 흐려지면 의식의 흐름대로 가거든. 지름처럼 보이면 지름이라고 놓고 풀어. 자, 이렇게 또 내접삼각형이 있어. 선분 BC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선분 CD 길이가 2야. 그리고 코사인 A가 5분의 3이래. 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내접삼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몇 도? 180도.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A지. 문제에서는 A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지만 사실은 C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 것과 다름이 없지. 맞아? 자, 그때 선분 BD 길이 구하래. 두 변과 사이각을 알고 있네.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나오겠지. 자,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선분 BD 길이의 제곱이 선분 BC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CD 길이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코사인 A랑 같이 답 나오지, 그치? 오케이? 22번만 하고 보시겠다.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자, 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CEFC가 있고, 자, 그리고 각 DCG가 세타래. 사인 세트가 3분의 2 루트 1에 선분 DG 곱하기 선분 B 길이를 구하래. 선분 DG 곱하기 선분 B 길이. 그럼 이 문제의 말뜻은 선분 DG 길이 구하고 선분 B 길이 구해서 곱하라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선분 BC 길이도 6이고 선분 DC 길이도 6이지. 또 요 정사각형에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선분 C 길이도 2고 선분 GC 길이도 2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변 길이랑 사이각이지. 코사인 법칙 쓰면 일단 선분 DG 길이는 나오지. 그럼 선분 B 길이만 구해주면 되지. 자, 근데 봐봐. 이 둘이 더해서 180, 이 둘도 더하면 또 180. 그럼 여기가 뭐다? 파이 빼기 세타.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 빼기 세타도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그럼 또 이쪽 방향으로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선분 B 길이마저 나오지. 끝. 되지? 예, 쉬었다.